지금부터는 가상화폐 이야기 좀 나눠드릴게요. 코인캐치 시간이고요. 고팍스 김훈일 연구원과 오늘은 함께 할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세 먼저 확인하고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좀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954만 원 선까지 올라서요. 5.7% 전일 대비 올라서고요. 다른 코인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60만 원 네, 넘어섰습니다. 3.75%.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연구원님, 이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요?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G20이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낙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하는 코인들 중에 어제 퀀텀이 홍콩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크게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었는데 그래도 역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아직까지 호재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상장과 함께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퀀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7천 퀀텀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런 상장과 큰 이벤트에 힘입어서 현재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텀, 고팍스에서 50% 넘는 전일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군요. 자, 이슈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G20 회의 관련한 말씀을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G20 가상화폐 논의 촉각을 다투고 있고요. 방향성은 기존 규제 검토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G20 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규제안이 안건으로 올라 있는데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 이루어졌었잖아요. 과연 국제적인 공조에도 윤곽이 잡힐지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페트로 거래를 금지한다고요?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라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종류 가운데 하나인 건가요, 연구원님?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페트로의 거래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닥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인데요. 세계 최초로 정부가 발행했다는 점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페트로를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지를 내린 첫 사례라서 앞으로 베네수엘라 측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국가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도 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코인 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무엇일까요? 연구원님, 어떤 코인을 꼽아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제로엑스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거래소 해킹 사건, 해킹 시도도 많고 규제 당국의 거래소 규제에 따라서 기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반해서 해킹 위험에서 좀 더 안전하고 규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거래소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프로젝트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로엑스는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드는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존의 거래소들이 고객들이 입출금에 대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고객이 뭔가 의심 가는 행동을 했을 때 고객의 계정을 동결시킨다던가 일일 출금 제한이 있어서 이런 출금 제한을 높이려면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이더 델타를 예로 들어보면 모든 주문들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써야 하고 속도가 느립니다. 특히 여기서 올렸던 주문을 취소하려고 하면 이런 취소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상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주문에 있어서 속도가 느리거나 취소를 빈번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주문창이 빽빽하지 않고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로엑스는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가 하는 것처럼 모든 주문 내용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완전히 체결되었을 때만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으로 속도 문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기술적인 용어로 오프체인 오더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더북, 주문창이 블록체인 상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로엑스 코인을 이용한 오프체인 오더북 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운영된다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보다 더 자유롭게 주문을 올릴 수 있고 취소 또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들이 공급하는 유동성을 통해서 좀 더 빠른 거래를 할 수 있고 해킹 위험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로엑스 가격이 53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점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생기거나 거래소 규제가 심해진다면 자연스럽게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제로엑스 코인의 수요도 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제로엑스가 특이한 점이 팀의 어드바이저 4명 중 3명이 코인베이스 출신인데요. 그중에 1명은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런 팀 구성은 기존의 거래소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서 탈중앙화 거래소 물결이 거세지면서 앞으로가 주목되는 코인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수록 이 코인을 집중해봐야 되겠군요. 오늘의 코인 제로엑스였습니다. 고박스 김은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네요.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